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더 이상 외모를 꾸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결국 주름도 생기고 젊은 시절처럼 화려한 옷차림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죠. 하지만 시간 앞에서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것과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영역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경력, 재산, 명예보다도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를 먼저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말보다 외모에서 더 진하게 드러납니다. 오랜 세월을 버텨낸 표정, 몸짓, 옷차림의 단정함. 이는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록이죠. 정약용 역시 이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겉모습을 마음이 밖으로 흘러나온 자취라고 말했습니다. 외모는 단순히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몸가짐을 조심하고 외모부터 정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옷차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을 더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과시하기 위해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의 정성을 더하기 위해 외모를 가다듬습니다. 정갈한 모습은 타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마음을 바로 세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모가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재산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존중하고 주변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외모를 정갈하게 가꾸는 작은 습관입니다. 정약용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삶의 깊이를 외모로 증명하라는 뜻이 아니라 외모가 그 깊이를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보라는 조언이었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첫인상은 말이 아니라 표정과 외모에서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말이나 행동으로 분위기를 바꿀 여지가 많지만 시니어가 되면 상대가 우리를 바라보는 첫 순간 이미 마음속에서 일정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얼굴의 표정과 옷차림, 자세 같은 외적 신호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외모를 하나의 껍데기가 아닌 타인에게 건네는 첫 번째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살아보면 알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표정과 분위기로 편안함을 느끼거나 혹은 경계를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평소 외모를 정갈하게 다듬고 몸가짐을 차분히 유지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이 사람은 삶을 단정하게 살아온 분이구나라는 신뢰감을 줍니다. 그 신뢰감은 결국 인간관계의 첫 문을 아주 부드럽게 열어주죠. 정약용은 사람이 가진 최고의 미덕을 실천하는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태도는 겉모습에서 드러난다 고 말했죠. 그가 말한 태도란 교양, 인격, 배려, 절제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오랜 세월 쌓여 결국 우리 얼굴과 자세에 새겨집니다. 표정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기록이고, 자세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도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움직이는 글씨입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외모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우리의 표정과 외모는 주변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는구나.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구나. 이 사람은 오래 살아온 시간만큼 단단하게 익어 있구나. 이 차이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옷차림이 흐트러지고 표정이 어딘가 닫혀 있다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정돈된 옷차림, 깨끗한 헤어, 부드러운 표정이 있는 시니어는 그 앞에 선 사람의 긴장을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품위의 첫 인사가 가진 힘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가꾸는 일은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품위와 결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잘 늙는다는 것은 그냥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나이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모는 단순한 포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마지막 책임감이자 예의가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말이 나오기 전에 겉모습이 먼저 말한다. 이 말은 인생 후반부에 더 크게 와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처럼 빠르게 움직일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놀랍게도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외모는 그 태도를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내죠. 그렇다고 화려한 옷을 입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단정함, 정갈함, 그리고 스스로를 챙기려는 의지입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외적 이미지에 깊은 안정감을 부여하고 그 안정감이 타인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줍니다. 결국 외모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삶의 결입니다. 진정한 품위는 큰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외모의 중요성은 바로 삶 전체를 대하는 태도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외모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품위 있는 증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가꾸는 일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예의의 문제가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멋을 위해 외모를 꾸몄다면 인생의 후반부에는 자신의 외모가 곧 타인을 향한 배려가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외적 단정함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였습니다. 그는 외모를 갖추는 행동을 거칠애로 보지 않았고 사람을 대하는 기본 예절로 받아들였습니다. 살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정갈한 태도를 가진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옷차림이 지나치게 흐트러지고 표정이 지쳐 있거나 스스로를 돌보지 않은 모습이 보이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많이 지쳐 있나 혹은 나를 배려할 여유가 없나 하고 걱정하거나 경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 몇 초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설명하기도 전에 이미 관계가 정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외모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에게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은지를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할 때 그 마음을 먼저 닫고 그 다음 몸가짐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몸가짐을 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정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정돈하여 타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존중해야 타인도 나를 존중한다는 것. 또 하나는 나의 모습이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겪어낼수록 더 많은 관계에서 중심을 잡는 위치에 섭니다. 가족에게는 기둥 같은 존재가 되고 후배에게는 경험을 나누는 선배가 되며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외모가 흐트러져 있으면 나의 지혜와 경험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에게 닿기 전 내 외모가 전하는 첫인상이 이미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옷은 단정하고 표정은 온화하고 자세는 곱고 느긋하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상대가 느끼는 안정감은 아, 이분은 스스로도 돌보고 나도 존중해 주는구나.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것이 시니어가 갖추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예의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요소를 4가지로 말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몸가짐의 단정함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단정함은 꾸밈이 아니라 절제, 과시가 아니라 정갈함이었습니다. 즉, 내가 과하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정도의 세련된 태도죠. 그리고 이 태도는 상대에게 전염됩니다. 정갈한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목소리 톤도 낮아지고 자세도 차분해지고 대화도 부드러워집니다. 어떤 관계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외모를 가꾸는 이유는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관계를 따뜻하게 하고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성숙한 예절입니다. 그리고 이 예절은 평생 쌓아온 품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국 외모를 단정히 하는 것은 타인에게 하는 예의이면서 동시에 나에게도 하는 예의입니다. 오늘 하루의 마음을 정리하고 내 안의 품위를 깨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전해주는 작은 행동이죠. 정약용은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두고 삶을 바르게 하는 자라 칭했습니다. 그의 기준에서 외모는 결코 사소한 영역이 아니었고 사람됨을 드러내는 조용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시니어가 외모를 가꾸는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일, 타인을 배려하는 일, 그리고 인생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작은 예의의 실천입니다. 아래는 Part 3 외모는 건강의 결과다. 1500자 이상. 그리고 문단 내부의 자연스러운 기승전결 구조가 흐르도록 작성한 시니어 맞춤 고품질 대본입니다. 시니어 시청자에게 정약용의 철학 플러스 삶의 통찰 플러스 확신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스타일로 구성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느끼는 사실이 있습니다. 외모는 단순히 꾸민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건강 상태가 드러나는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정약용 역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바르게 하면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면 얼굴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즉, 얼굴과 외모는 그 사람의 건강생활 마음의 상태가 쌓여 만들어낸 하나의 종합보고서인 셈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 얼굴이 좋아졌다,
표정이 밝아졌다. 고 말하곤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생김새가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강과 마음의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멋지게 꾸미려 해도 수면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이 피곤하면 얼굴은 쉽게 굳어지고 표정에는 힘이 사라집니다. 시니어가 되면 이 변화는 더더욱 뚜렷합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티가 덜 났지만 나이가 들면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그대로 외모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모 관리란 사실상 건강 관리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정약용이 단정한 몸가짐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는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마음도 건강해지고 삶 전체가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의 전체로 바라봤던 정약용의 철학은 현대의 건강학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시니어의 외모는 건강의 세 가지 신호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째, 표정입니다. 표정은 건강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잘 먹고 충분히 쉬는 사람은 얼굴에 자연스러운 혈색이 돌고 눈빛이 맑습니다. 반대로 몸이 불편하거나 기운이 떨어진 사람은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눈가가 쉽게 내려앉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은 건강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신호가 얼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 자세와 걸음걸이입니다. 자세는 그 자체로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허리가 굽거나 어깨가 처진 모습은 단순한 자세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근력과 체력의 저하를 의미합니다. 반면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는 시니어는 걸음걸이부터 다르고 그 다름이 외모 전체의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젊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줍니다. 이 걷는 방식이야말로 외모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셋째, 옷차림의 상태입니다. 옷 자체가 아니라 옷을 입은 방식이 건강과 연결됩니다. 정약용은 몸의 기운이 단정한 사람은 옷도 단정하게 입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돌볼 힘이 있는 사람은 옷을 고르거나 정리하는 데에도 일정한 에너지를 씁니다.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 가지런한 옷깃 등은 건강한 생활의 연장선이며 정서적 간정의 결과입니다. 결국 외모는 건강한 삶의 습관이 모여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보상입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겉만 치장하는 일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삶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외모를 포기하는 순간 건강과 일상의 균형도 함께 무너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건강의 결과일 뿐 아니라 건강을 되찾고 유지하려는 의지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건 빛나는 외모가 아니라 안정감 있는 얼굴, 주름 하나에도 편안함이 스며 있는 표정,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에서 나오는 품위입니다.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외모는 꾸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마음가짐 속에서 얻어지는 삶의 결과물입니다. 결론적으로 우가 외모를 잘 가꿔야 하는 이유는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외모는 건강을 속일 수 없고 건강은 외모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둘은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나를 살피고 지키고 사랑하려는 가장 실질적이고 강력한 건강관리입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몸과 마음의 조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완성됩니다. 사람의 외모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얼굴은 그 사람이 걸어온 세월 그 자체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오랜 세월 쌓여 드러난 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외모는 단순히 피부나 주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태도를 유지하며 세월을 견뎌왔는지에 대한 기록물이죠.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모는 화장이나 꾸밈으로는 감출 수 없는 솔직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표정 하나에도 그 사람의 성정이 드러나고 눈빛에는 삶의 결이 스며 있으며 말없이 앉아있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얼굴에서 인품이 보인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자면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 빚어낸 작품이며 그 작품에는 마음의 상태가 한 획 한 획 새겨져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눈가에서 부드러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사람의 입가는 습관적으로 미소 짓는 방향으로 굽어 있습니다. 반대로 늘 불평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온 사람은 주름의 방향부터 다릅니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외모를 가꾸는 일은 겉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일과 직결됩니다. 먼저 마음이 가라앉으면 얼굴에 생기와 빛이 돌고 삶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눈빛이 투명해집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을 아끼고
조금만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쌓아 올리면 얼굴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 얼굴에 스며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닦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닦는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변화하는 것이 외모의 표정과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은 사실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오래 품고 살면 그 감정은 근육의 기억으로 남고 표정의 습관이 됩니다. 기쁘면 미소가 남고 걱정이 많으면 찡그림이 남고 화가 많은 사람은 얼굴선 자체가 날카로워지죠. 시니어가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이 감정의 습관을 다시 한번 다듬는 과정입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감사함을 찾고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덜 품고 마음을 가볍게 돌보는 일. 이것이 결국 외모 변화로 이어집니다. 즉, 외모를 가꾸는 일은 마음을 억지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은 조금 더 밝은 표정을 지어보자. 내가 나에게 따뜻하게 말해줘야겠다. 이런 작은 다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바로 얼굴에 담깁니다. 정약용은 상호성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마음이 얼굴을 만들고 얼굴이 다시 마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상호작용은 시니어에게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단정하고 밝아지면 나 자신도 자연스럽게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긍정적인 마음은 다시 외모에 힘을 실어줍니다. 결국 외모는 마음의 상태가 수십 년 동안 켜켜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또 하나의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시니어가 외모를 잘 가꾼다는 것은 젊어 보이려는 욕심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내 마음의 역사를 곱게 정리하고 아름답게 이어가는 작업입니다.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은 결국 외모도 흐트러지고 마음을 돌보는 사람은 외모도 자연스럽게 단정해집니다. 따라서 외모 관리는 마음 관리이고 마음 관리는 삶 관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나의 세월을 품위 있게 기록하며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더욱 단정하게 써내려가는 아주 깊고 의미 있는 자기 수양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가장 먼저 작용하는 요소는 말이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는 주로 상대의 얼굴 표정, 옷차림, 몸가짐 같은 외모에서 만들어집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가 가장 높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은 좁아지지만 관계의 깊이는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며 경험을 쌓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사람 수보다 관계의 질이 훨씬 중요해지죠. 이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외모가 주는 편안함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외모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고 혹은 다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표정이나 자세가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반대로 단정하고 편안한 외모는 그 자체로 신뢰를 형성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현상을 매우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고두면 얼굴이 편안해지고 얼굴이 편안해야 상대와의 대화가 열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외모는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첫 만남에서 표정이 굳어 있거나 옷차림이 지나치게 흐트러진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됩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경계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본능적이며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심리적 반응입니다. 반대로 깨끗한 옷차림, 부드러운 눈빛, 차분한 자세를 가진 사람을 보면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경계심도 풀어지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자연스러움이 바로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힘입니다. 시니어가 되면 이 힘은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시니어의 외모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견딘 얼굴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분위기, 경험이 만든 깊은 눈빛, 조급함을 내려놓은 걸음걸이,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안정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정갈한 외모는 가족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며 안정감을 얻고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집안의 분위기 역시 어른의 표정과 외모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이 가정의 기둥이 되는 인물은 항상 몸가짐을 먼저 정갈하게 한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도 단정한 시니어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이웃도
저분은 참 곱고 단정하다 하고 마음속으로 평가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호감과 신뢰는 작은 인사, 짧은 대화, 가벼운 도움으로 이어집니다. 시니어는 경험과 인생의 무게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존중받을 자격이 있지만, 외모의 단정함이 그 존중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모가 결코 화려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가의 옷이나 특별한 스타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은 정갈함이지 꾸밈이 아닙니다. 옷이 깨끗하고 가지런하고, 자세는 바르며, 표정은 부드럽고 차분한 것, 이 세 가지 조건만 충족돼도 시니어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존재로 보입니다. 이 단정함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심리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이지만, 사람은 편안함을 주는 사람에게 더 신뢰를 보내고 심리적 문을 더 쉽게 엽니다. 정약용은 이미 수백 년 전 이 사실을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니어가 외모를 단정히 가꾸는 일은 단순히 멋을 부리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의 문을 여는 가장 온화한 방법입니다. 외모가 부드러우면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부드러우면 삶도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외모가 인간관계를 바꾸는 힘이며 정약용이 강조한 품위 있는 삶의 핵심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예전만큼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별다른 기대가 없고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옷을 챙겨 입는 일조차 점점 귀찮아집니다. 시니어에게 이런 감정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방치하면 마음부터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따라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의 기운이 흐트러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손봐야 하는 것이 몸가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몸가짐을 단정히 하면 마음이 다시 중심을 찾고 삶의 기운이 서서히 되살아난다고 보았죠.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일은 결코 사소한 꾸밈이 아니며 오히려 삶을 되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집에서 늘어진 상태로 있다가 머리를 단정히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바르게 서서 거울을 바라보는 그 순간, 묘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힘이 올라옵니다. 그래, 오늘도 한번 살아보자 하는 의지가 조용히 깨어나는 것이죠. 이 변화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왜일까요? 외모 관리의 본질은 나에게 다시 관심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준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중요한 존재다 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이 인정이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이 일어나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행동이 따라오면 삶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에너지가 흘러가려면 먼저 겉모습부터 새롭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재정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외모를 가꾸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니어일수록 이 효과는 더 큽니다. 세월이 쌓일수록 마음의 무게도 늘어나는데, 외모를 가꾸는 행동은 그 무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옷을 다려 입고 가벼운 향수를 뿌리고 걸음을 천천히 정돈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나는 아직 나를 돌볼 힘이 있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마음속에서 단단한 씨앗처럼 자리 잡으면 삶은 다시 활기를 찾습니다. 외모 관리가 왜 중요한지 정약용은 아주 실용적인 차원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모습이 정돈되어 있으면 타인에게 덜 위축되고 더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당함은 에너지를 낳고, 에너지는 새로운 기회를 끌고 오죠.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의지의 회복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행위는 그 의지를 가장 빠르게 깨우는 행동입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밖에 나가면 길가의 풍경이 다르게 보이고, 누군가에게 인사를 받을 때 마음이 환해지고, 작은 경험 하나가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이런 하루가 쌓이면 삶 전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정약용의 철학을 빌리자면 외모는 삶의 기운을 다시 불러오는 불씨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외모를 가꾸는 작은 행동은 삶 전체의 활기를 다시 일으키는 힘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시니어가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멋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삶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나를 아끼고 지금의 시간을 소중히 대하고 남은 인생을 더 단정하고 품위 있게 살겠다는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언입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삶을 바로 세우는 일은 몸가짐을 새롭게 하는 데서 시작된다. 외모를 가꾸는 작은 습관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의 여러 장면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중요한 줄 몰랐던 것들이 세월을 지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죠. 그중 하나가 바로 외모를 가꾸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꾸밀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외모는 마음이 흘러나온 자취이고 삶을 단정히 하는 첫걸음이라 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얼굴과 몸가짐은 젊음을 되찾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세월을 품격 있게 정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외모는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껍데기가 아니라 내 삶의 태도를 말없이 보여주는 작은 선언입니다. 말보다 먼저 나가고 어떤 설명보다 깊었으며 그 사람의 인생을 고요하게 드러내는 언어였죠. 이제는 우리는 인생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가꾸는 일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나를 가꾸는 방식이 내 주변 사람에게 안정과 따뜻함을 주고 내 스스로에게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세월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월과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흘러간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더 단정히 채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 그 고민 속에서 외모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삶을 이어가는 하나의 태도,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방식이 됩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에 따라 보면 외모는 사람됨의 본질을 덮는 가면이 아니라 사람됨의 본질이 스며든 결과물입니다. 단정함은 마음의 깊이를 보여주고 부드러운 표정은 세월의 지혜를 드러내며 몸가짐의 고듬은 삶을 대하는 자세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니어가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나 자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순간 우리는 더 활발해지고 더 단정해지며 더 자신 있게 세상을 마주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바른 삶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행동들, 머리를 빗고 옷깃을 여미고 자세를 바로 세우는 그 순간들에서 우리의 삶은 다시 흐름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모를 정갈히 가꾸는 이 행동은 지금까지의 시간을 예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품위 있게 만들어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정약용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더 단정해야 한다. 외모는 우리가 지나온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며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손에 쥐는 순간 우리의 하루는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은 다시 살아납니다. 품위 있는 마무리, 그리고 단정한 시작. 시니어의 외모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